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아달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답티드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수정해 준 거죠. 어떻게 수정해 줬냐면은 인기합습 값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오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차가 너무 많이 1에서 막 2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실제 값을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 값 그대로 써. 아주 단순 논리예요. 왜 이렇게?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구한 값 그냥 갖다 줘.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가지고 여기 오차 범위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 함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쓰는 선형회귀 분석이고요. 얘를 아달라인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봤던 퍼셉트론은 0과 1을 이렇게 구분해 준 거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게 렐루 함수고요. 요즘 이제 거기서 많이 쓰는 게 렐루 함수를 많이 씁니다. CNN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층 신경망에서 많이 쓰는 게 렐루 함수예요. 이게 성능이 더 좋대요. 해봤더니 성능이 더 좋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가면서 쓰는 겁니다. 어떤 걸 바꿔가면서 이 에러율을 최적화시켜 주느냐.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했어요. 쭉 해서 봤더니 이렇게 0.1이 나오는데 얘를 그냥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1, 마이너스 1로 바꾸지 말고 그냥 원래 거 가지고 그냥 써.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의 에러 값만 찾아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에러 값을 막 찾아서 아이고 여기를 제가 하나 빼먹었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에러 값이 나오면은 얘랑 차이 값이 되죠. 그러면 0. 얼마로 줄어들어요. 계속. 그럼 훨씬 더 이게 스무스하게 이게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게 아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얘도 직선을 그냥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이 나와요. 야, 이게 무한대가 아니고 우리는 0과 1 사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웃풋 값이 그냥 무한대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원래 있는 값에 0과 1 사이, 여기서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선형으로 하게 되면 이 값이 들어오면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을 원 그대로 쓰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을 넣기로 했는데 이 값이 2도 커서 우리가 바꿔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100도 들어가고 200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안 좋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나와요. 얘가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갖는 대신에 얘는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럼 에러가 최대 에러 값이 1이 나와요.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쓰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부터 출발해서 아달라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이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학습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가장 최적화된 함수를 뭐를 쓰느냐를 이제 고민해서 쓰는 게 이 인공신경망의 핵심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무엇에 뜨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값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실제 값하고의 오차를 찾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차 범위를 예측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은 퍼셉트론하고 아달라인은 안 씁니다. 안 쓰고요. 로지스틱이나 아까 전에 봤던 렐루 함수나 뭐 이런 거를 쓰게 되고요. 요거는 옛날에 썼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인공신경망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으로 짤 때 함수들이 막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활성화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쓰는 거구나. 이해하시기 훨씬 더 편하시겠죠, 이제. 자,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기존의 값을 하나를 주는데, 자,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세 직선 전부 다 100%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1, 2, 3 중에. 모르요.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모형이잖아요. 기존 값만 갖고 분석한 거죠. 새로운 모형 값이 나왔는데 여기 나왔어요. 여기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형 가지고 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모형도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형은 맞겠죠. 근데 이 모형하고 이 모형은 에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건 뭐냐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서의 모형의 적합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왔을 때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 데이터가 왔을 때 더 누가 더 정확하게 더 구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지 말고 이 선에서 양쪽으로 뭐를 그리냐면은 가상의 선을 두 개를 더 그려라. 이거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마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 이 거리가 최대화를 시켜주면 가장 잘,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 놓는 거죠. 가장 잘. 그랬을 때 이 직선에서의 거리와 여기서의 이 거리, 이거의 이 거리를 다 했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최적화된 모형을 만들어내면 그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더 잘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죠?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조금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모형을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까지는 뭐냐면은 뉴런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이 들어오면 뉴런이 하나고요. 아웃풋만 결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뇌세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방법은 퍼셉트론, 아달라인,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은 가운데 뉴런이 하나고 나가는 거를 조정해 주는 거지 뉴런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층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이 이겁니다. 인공신경망은 나오는 것처럼 이 로지스틱 회계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로지스틱 회계분석의 그 뉴런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하나 갖고 여태까지는 하나만 설명을 해줬는데 이 하나 갖고 모자르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놓고 분석해서 이거를 썸해서 만들어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값들을 막 이 안에다 만들어 넣어서 분석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할 때 인공신경망은 다층 인공신경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인공신경망은 앞에 퍼셉트론 이것도 다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 거의 하나짜리는 안 쓰죠. 안 쓰고 우리는 이 인공신경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뉴런을 붙여갖고 쓰는 건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학습이 발생해요.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일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 시켜서 얘를 변화시켜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개를 바꿔줘야 돼요. 뭐가 정답일까요? 동시에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개를 다 바꿔줘야지 돼요.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값을 도출하는데 이 뉴런의 값하고 이 뉴런의 값하고 이 뉴런의 값이 동시에 세 개가 묶여져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 피드백을 줄 때도 오차가 세 개가 나와요. 하나 나올 때는 간단했잖아요. 근데 오차가 세 개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이거를 어떻게 오차를 수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포워드라는 방법을 쓰고요. 거꾸로 가는 걸 백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워드 방법을 써서 학습을 해주는데 이 백워드 방법을 하는 기법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구축하고요. 이 구축을 하는데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이 피드백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가 이 세 가지의 값에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이 세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 이 세 가지 값을 얘 세 가지에 다 반영을 시켜줘야지만 제대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이용합니다. 편미분을 이용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 편미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는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나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학습이 뭐냐죠. 우리가 인공지능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거를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학습이다.
그럼 학습의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중치와 아까 전에 세타 있었죠? 이 세타가 3개면 3개가 또 세타가 3개가 있어요. 이 세타와 이 각각의 가중치들을 최적으로 조합을 해서 정확도를 가장 높이는 가중치와 세타를 계속 학습하면서 최적화된 거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있죠. 왜 그렇게 나와서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중치가 1번 뉴런은 가중치가 얼마고요. 2번 뉴런은 가중치가 얼마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 모형을 쓸 때는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고 정확도만 맞춰줘. 에러만 잘 찾아주면 돼. 이러면 인공신경망을 쓰면 되고요. 은행 같은 데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왜 대출을 못 받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앞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화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느냐? 이래서 인컴이 좀 작고요. 학력이란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라는 기법이지만 은행이 사용하느냐, 즉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냐, 정확도를 예측할 때 쓰느냐에 따라서 뭘 쓰는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론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이거를 언제 써야 되고 왜 써야 되고 이게 왜 타당한 기법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쓰는 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자, 딥러닝은 이겁니다. 딥러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학습을 하는데 피처링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처를 생성해 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게 피처가 되는 거예요. 피처 맵을 만드는데 이 피처 맵이 이런 기법을 씁니다. 압축을 해서 써요. 이런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기법을 써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아까 전에 봤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이거를 눈썹 모양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에요. 점,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묶어서 이게 눈썹이냐 눈이냐 이렇게 턱선이냐 이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형을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이 들어오면 누구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다라는 건 어떻게 주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 네이밍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봤듯이 데이터와 정답을 넣어주고 돌려줘야지 알고리즘이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알고리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정답이 필요해요. 얘는 홍길동이다. 얘는 서길동이다. 알려줘야 돼요. 얘는 개다. 고양이다.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야 얘가 인식을 해서 정답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뭐냐면 이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학습을 합니다. 알파고도요. 해놓고 졌다 이겼다를 알려줘야지 학습이 되는 거지 졌다 이겼다를 안 알려주면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결국은 정답 데이터까지 넣어줘야지 얘가 알고리즘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